기초생활수급자인 김소담 씨가 금리 3% 정기예금에 1,200만 원을 넣었어요. 1년 후 받게 될 이자가 36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연간 24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김소담 씨는 실제로 얼마나 소득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장기적금에 가입하면 더 유리하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자소득 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생활비를 조금씩 모으고 계신 분들이 이자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까 봐 예금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면 오히려 안전하게 돈을 모으면서 약간의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산법까지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 소득에서 연간 24만 원을 빼고 나서 실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 10만 원 미만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아예 시스템에서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처음부터 파악조차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금리 2% 정기예금에 500만 원을 넣으셨다면 1년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만 24만 원 공제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금리 3% 예금에 800만 원을 넣으셨다면 이자가 24만 원이니까 역시 공제받고 나면 소득 증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정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받으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장기적금에 가입하시면 더 유리해져요. 12개월을 초과하는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초과된 개월수만큼 월 2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18개월 정기적금에 가입하셨다면 기본 24만 원에 더해서 6개월분인 12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총 36만 원까지 공제되는 거죠. 24개월 적금이라면 12개월분인 24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총 48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소담 씨가 금리 3% 정기예금에 1,2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후 받을 이자는 36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 공제액 24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실제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12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 같은 금액을 18개월 정기적금으로 넣으셨다면 어떨까요? 18개월 동안 총 이자가 54만 원 발생한다면 기본공 제 24만 원과 추가공 제 12만 원을 합쳐서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8만 원이 실제 이자 소득이 되고 이를 18개월로 나누면 월 1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이자 소득은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당해연도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2024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받은 이자가 내년에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자 때문에 예금을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연간 24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월 2만 원 정도의 이자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생활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약간의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범위에서는 예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월 6.26%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예금으로 갖고 계시다면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6.26%씩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1,500만 원 곱하기 6.26% 하면 월 93만 9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니까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또 하나 고려하셔야 할 점은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제도예요. 수급자만 적용되는 혜택인데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적용되고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2025년에 수급자로 결정되면서 3년 만기 적금에 매년 40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해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고 둘째 해에는 누적 800만 원까지, 셋째 해에는 누적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들은 일반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6.26% 대신 공제되는 거니까 상당한 혜택이죠. 하지만 이런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다른 재산으로 어디에 썼는지 조사받게 돼요. 부동산을 샀다든지 부채를 상환했다든지 하는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저축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해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인데 여기에 이자소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합쳐서 선정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도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돼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 환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해도 되냐는 건데 이건 절대 권하지 않아요. 나중에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오히려 본인 명의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연간 24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은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적금에 가입하면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적절한 범위에서는 예금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예금할 때는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을 고려하셔서 계획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복잡한 계산 때문에 아예 예금을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예금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지역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자소득 공제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활준비금을 안전하게 모으면서도 불이익 없이 약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담이었습니다.